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대한 클라인의 입장이 프로이드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보통 프로이드가 4살에서 6살 사이에 에더퍼스 피어리어드 또 혹은 또 남근기 펠릭 피어리어드라고 하면서 이 무렵에 6살쯤 돼야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현상들이 절정에 달하면서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초자아가 슈퍼이고가 형성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쩌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면서 클라인이 본 것은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이렇게 4살에서 6살 사이 현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아주 초기부터 에더퍼스적인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좀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환경론자 입장에서 보는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대상과는 적대 관계를 맺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프로이드가 성애적인 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이 성애적인 관계와 공격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애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클라인이 본 건 오이디스 컴플렉스는 전성기적 형태라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전성기적이라고 하는 건 제니털 섹슈얼리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니털 섹슈얼리티를 원래의 의미에서 성적이 섹슈얼리티라고 한다면 전성기적이라는 의미는 제가 그냥 소화하기로는 이건 성애적인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 결국은 이 용어를 전성기적이라고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제니털한 성기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 형태의 성기적이다. 그래서 전성기적인 것으로부터 성기적인 것으로 발달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성기적인 것이 출현하기 이전에 성기적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섹슈얼리티를 성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센슈얼리티, 그냥 감각적인 것, 감각적인 욕구 이런 것을 조금 섹슈얼리티 중에 남녀 간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센슈얼리티라는 개념 속에 성애대인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지만 센슈얼리티를 대상을 향한 성애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이 섹슈얼리티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널리 드러나는 성의적이라고 부르는 프로이드가 섹슈얼리티라고 불러들은 것은 그냥 센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조금 구별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센슈얼리티라고 본다면 이때는 전성기적이라고 여기서 클라인이 봤던 전성기적이라고 프리에더퍼라. 그러니까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에더퍼스 컴플렉스 자체가 프리제니털이라는 거죠. 전성기적인 형태, 성기적인 형태가 아닌 형태, 성애적인 게 아니고 어쩌면 감각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프로이드 용어를 어떻게 쓰건 프로이드가 봤던 것하고는 프로이드가 초기 4세에서 6세에서 이런 프로이드 이론 자체도 초기에는 이 펠릭 피어리어드, 에더퍼스 피어리어드를 제니털 피어리어드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기적이라고. 그래 나중에 가서 그건 펠릭 피어리어드 이걸 처음에 제니털한 피어리어드라고 했던 것을 남근기라는 개념을 새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펠릭 피어리어드라는 개념은 나중에 형성된 거고 그러면 원래 제니털 피어리어드라고 했던 것은 아주 후기에 보통 애덜레슨스 피어리드가 그 퓨버티가 시작되는 보통 12, 3세쯤 돼야 제니털한 섹슈얼리티를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봤어요. 프로이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제니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아까 얘기한 남근기 개념을 제니털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혼란들이 오고 있고 프로이드의 초기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좀 뒤에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각 개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제니탈리티처럼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제니털 피어리드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근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전성기적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이게 전성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연결하는 그 시기를 제니털이라는 개념으로 넓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의 혼란들이 더 자꾸 생기지 않았냐 싶어요. 그래서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을 가장 중요한 이론을 빼들어 잡았는데, 그때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성기기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기기는 그 아주 후의 현상이고, 이때는 남근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남녀의 성기 중심이 아니라 남녀 간의 성적 관계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는 피너스에 중점이 있다. 그러면 또 여성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피너스에만 관심이 있는 어떤 부분 대상으로서의 피너스예요. 이때는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성적 리비도 이론이 발달을 하지만,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초기에 일어난 4세에서 6세 이때의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은 이미 형성돼 있어서 이게 신경증 이론에 아주 근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적 발달, 리비도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면서 남근기 그리고 잠재기는 보통 6세에서 12세 정도까지를 잠재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성적 욕동이 거의 억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재기를 지나서 퓨버티, 사춘기가 됐을 때 이때 진정한 의미에서 제니털 섹슈얼리티가 발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제니털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은 그 시기 4세에서 6세, 아까 또 발표자 얘기는 보통 3세에서 5세, 어떤 학자들마다 각각 달리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이 시기에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떠나서 현상적으로 멜라니 클라인이 보니까 6살 배기가 아니라 2살, 3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이미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좀 더 초기적인 거죠. 펠릭 피어리드 이전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남근기 이전에, 남근기에는 그래도 어떤 피너스 중심의 이런 욕동이 리비도가 발달했는데, 그 이전에는 구강기나 항문기 이 시기에도 이미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발견이죠. 그래서 이걸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능 이론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애적인, 그러니까 리비도 이론으로 인간 발달을 설명하지 않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쪽에서 또 해석을 하겠죠. 환경 쪽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본능 이론, 특히 리비도 이론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환경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환경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리비도 이론과 어떻게 중화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리비도 이론을 버리지 않으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초자 개념과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을 전혀 다른 각도로 쓰고 있다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에서 이미 초자가 있고 그리고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성 발달 단계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스토리의 신경증 이론의 가장 근간인데, 프로이드는 4세에서 6세 이 단계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임상에서 2, 3세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초자도 초기부터 있었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 고민이 대상관계 이론을 아주 맹주가 되면서 프로이드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야 돼요. 프로이드의 아니라고 인정되는 동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리비도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고 욕동, 그리고
공격성의 이론도 다 가져왔는데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용어는 같은데 그 이드도 있고 이고도 있어요. 근데 이고는 원래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드가 먼저 있고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중에 형성된다. 처음에는 그 이고가 없는 사람을 상정을 해요. 원래 이고 사이칼로지 속에서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이고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프로이드하고 다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초자아가 4세에서 6세 이 어떤 남근기 내지는 에디퍼스 피어리드를 거치면서 초자아가 생겨난다고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가 초자아가 있다. 에디퍼스 컴플렉스도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프로이드 이론의 아주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는 그대로 다 가져왔지만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통 정신분석 이론과의 긴장관계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속에 있었다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섹슈얼리티, 에디퍼스 컴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오면서 이 환상이라는 요소가 도입되면서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죠. 그 전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고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여기에서는 실제 환상 클라인의 세계 속에서는 어머니에 있는 뱃속에 아기를 훔쳐온다 이런 개념. 그리고 부모를 모두 함께 살해하고 싶어, 상해하고 싶고 거세하고 싶었던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모습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것, 그리고 성애적인 것도 아주 프리미티브하지만 굉장히 원초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 이론과는 같은 이론 같은데 내용 면에서 엄청난 차이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팬터스들을 누가 입증할 수 없는 팬터스지만 이분은 임상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얘기 속에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일반화해서 이걸 이론화할 수 있는가는 좀 의아스럽기도 하죠.